자, 오늘도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IPO 기업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만나는 기자가 있죠. 바로 이민재 기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오늘은 나왔습니까? 이제 코스닥이 네. 아니라 오늘은 또 약간 조금 코스피 쪽으로 제가 이번에 또 IPO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네. 코스피 기업이 두 기업이 있어서 네. 그쪽 기업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또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NS 쇼핑이라고 네. 수세한 홈쇼핑 쪽이라 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매출도 크고 해서 네. 상반기 그 기업 공개 시장의 어떤 최대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고 있죠. 네. NS 홈쇼핑과 그렇죠. 세화 IMC. 그렇습니다. NS 홈쇼핑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보다는 NS 홈쇼핑처럼 좀 다가가기 쉽고 이런 기업들 되게 그렇죠. 거래를 하는 기업이니까.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NS 홈쇼핑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여기 뒤에 지금 NS 홈쇼핑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좀 신기하긴 한 게 뭐냐면 NS 쇼핑이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시의 그 명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다녀왔을 때 그 PT를 하는 그 제목에는 NS 또 홈쇼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뭐가 이름이에요? 그 실제적으로는 NS 쇼핑이 맞습니다. 만약 나중에 네. 이제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영어로 NS 쇼핑이 아니라 한글로 NS 그 쇼핑이라고 치셔야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름이 NS 홈쇼핑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민재 기자를 이만재 기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름을 너무 그럼 헷갈리게. 굉장히 다르지만 네, 그렇죠. 요건 좀 그 개념이 좀 이제 홈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이제 홈쇼핑 외에 그렇죠. 뭐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사업도 하겠다? 뭐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겠다는 의미에서 네. 아마 이게 홈을 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뭐 TV 홈쇼핑 외에도 저희가 흔히 받아보는 뭐 카탈로그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그 2001년도에 그 한국 농수산 방송으로 설립이 돼서 네. 그 식품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림홀딩스가 한 지분의 한 41%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그 관계 계열사만 81개사로 그 하림 쪽에 거의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어떤 농수산 홈쇼핑 어떤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 쪽으로 조금 유명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NS 쇼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 정작 상장될 때는 NS 쇼핑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NS 쇼핑이 그럼 지금까지의 실적과 시장 점유율 어떤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그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702억 원이거든요. 네. 3분기까지 누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전체 영업이익인 695억 원보다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난해 만일에 전체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그 전년보다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3분기 누적 순이익 역시 551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전체 당기 순이익인 546억 원보다 이제 많으니까 그 지난해 이제 당기 순이익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그 NS 쇼핑은 회계 년도가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거죠. 지금 3분기라는 게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 3분기라는 게 이제 회계연도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그 전체 사업 2014년 전체 그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그건 공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그 분기 보고서죠. 네. 3분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 나왔던 분기. 9월까지 네. 지난해 9월까지의 그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 네.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 전년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과 비교해도 그 3분기 누적이익이 많기 때문에 전체 그 지난해 전체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은 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홈쇼핑 채널 하면 총 6개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GS 홈쇼핑, CJ 오쇼핑, 그리고 뭐 현대 홈쇼핑, 우리 홈쇼핑,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홈앤쇼핑, 네. 그리고 NS 쇼핑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요.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 GS하고 CJ가 그 20% 이상으로 거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 홈쇼핑과 우리 홈쇼핑이 한 17, 6% 정도 이렇게 2위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NS 쇼핑과 홈앤쇼핑이 한 7에서 8% 정도로 3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에 NS 쇼핑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쇼핑과
그리고 현대홈쇼핑이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들은 거의 한 16%그 시장 점유율 올라선 데 비해서 NS쇼핑은 아직 7%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2012년에 설립된 이제 홈앤쇼핑, 최근에 들어온 홈앤쇼핑이 지금 이제 7% 정도로 올라선 걸 봤을 때 그 NS쇼핑과 좀 막상막하에 좀 대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농수산 쪽에 좀 식품 쪽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체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홈쇼핑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 점유율 면에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S 쇼핑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네.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좀 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고려해야 부분으로 일단 된다는 좀 거.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홈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채널 승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채널 승인 안 그런데 나면 소용없죠. 예,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재승인을 했었는데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2010년부터죠. 2010년부터 규제 완화로 이제 5년으로 이제 재승인 기간을 늘렸습니다. 네. 근데 그 5년 재승인 기간이 올해 5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NS 쇼핑을 비롯해서 홈앤 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가 다 이번 5월에 이제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재승인이 뭐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은데요. 특히나 그 5년으로 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1000점 만점에서 심사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을 하고 네. 그 미치면 이제 뭐 이렇게 심사 보류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승인이 안 되는 형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과락 제도라고 그래서 네. 점수가 일정 높으면 오케이 아니면 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그 NS 쇼핑이 만일에 이 점수에서 좀 미만이 나올 경우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이런 예측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전문가들 증권가에서도 충분히 NS 쇼핑은 뭐 그 650점 이상을 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간담회에서 이제 대표께서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이렇게 과락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그 점수를 본인들이 자가로 매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이게 자기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NS 쇼핑 측에서 그 검사를 해봤을 때 650점 충분히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연말정산 미리 해보는 것처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6개의 그 홈쇼핑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 홈앤쇼핑은 원래 도입 취지 자체가 네네.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해보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한 개의 홈쇼핑, 제7 홈쇼핑이 들어와요. 네네.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면은 제한된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나눠먹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제7의 홈쇼핑이라고 불리는 홈쇼핑이 네. 네, 올해 상반기에 좀 시험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국할 것이라는 이런 네.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채널 경쟁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송출 수수료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채널권을 갖고 있는 SO 같은 경우에 이런 홈쇼핑 같은 경우에 좋은 채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가 이제 있는데 만일에 새로운 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춰서 부르거나 자기들 경쟁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NS 쇼핑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과거에 홈앤 쇼핑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채널을 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수료를 조금 이렇게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홈쇼핑들이 그 수수료가 좀 올라간 경향이 있었다. 네. 당시에 조금 그런 면에서 비용이 좀 늘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 뭐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때 좀 잠식이 좀 우려가 있는데 네. 일단 NS 쇼핑 쪽에서는 크게 뭐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식품 쪽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크게 늘진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라는 게 일단 주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홈앤쇼핑은 물론이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7회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커진다고 봐야지 뭐 나눠 먹기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일단 요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시장 한편에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그 제7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그 NH가 있어요. 네. 근데 NH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농수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네. 주요 회사잖아요. 주요 네, 기업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홈앤쇼핑이 나왔을 때 이 지금 그 NS쇼핑과 이 제7의 그 홈쇼핑이 조금 더 이 어떤 제품이나 이런 면에서 겹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대표께서는 얘기를 하시기에 NH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농수산물을 네. 배달을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가공을 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서 자기들은 이제 가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농수산물을 매입을 하고 그 가공한 그 물품을 파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범위라서 네.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제7의 홈쇼핑이 들어서는 것과 뭐 홈앤쇼핑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것이라는 평가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거의 홈쇼핑 시장은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포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에는 NS쇼핑이 좀 남다른 사업 전략이나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네. 뭐 거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늘었었는데 그 실제적 수치만 봐도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그 이익 성장률이 한 28%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네. 최근 2013년만 봐더라도 5% 정도로 그 성장률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기는 이제 식품 분야 쪽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식품 분야를 팔기 때문에 뭐 주방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다양화를 좀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하지만 TV 홈쇼핑이 이렇게 제품 다양화를 해도 홈쇼핑 자체가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NS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시장에 조금 진출하려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NS쇼핑 같은 경우에 한 40, 50대의 조금 노년층 분들이 식품을 주로 이제 그런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 접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좀 젊은 층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모바일 시장을 조금 접근을 하면서 이런 좀 새로운 젊은 층들을 공략을 하겠다. 뭐 이런 좀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유한타 그 원상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TV 홈쇼핑 시장이 모바일 시장에 또다시 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부분도 레드오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NS쇼핑이 지금 그 모바일 시장에 들어간 것도 지난해 말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서 안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대표이사분께서는 아무래도 뭐 하지만 뭐 진취적 매출이 늘어나기보다는 고객층 확보에 조금 더 주력이 있기 때문에 네. NS쇼핑을 좀 멀리 내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에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의 특성이 식품 중심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50세, 60세 고객이 제일 많이 있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20, 30대 고객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모바일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자, NS 홈쇼핑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민재 기자가 이야기할 때 의아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민재 기자 바로 왼편에 새와 IMC가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NS 홈쇼핑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자, NS 홈쇼핑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 네네. 공모 일정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 공모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월화에 네. 이제 그 공모가 예측이 들어가서 아마 목요일쯤에 본격적인 공모가가 나올 것 같고요. 최저가 20만 5천 원, 최대가 23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오는 아마 27일쯤에 지금 상장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 신주 상장이 없고 다 우리블랙스톤 코리아나 우리은행, 뭐 신한 BNPP, 올품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다 구주 매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회사 측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뭐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새와 IMC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민재 기자 바로 옆에 계속 떠 있었던 네네. 한 20분 동안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와 IMC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그 세화 IMC는 그 타이어 형상을 구현하는 네. 캐스팅 몰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1988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 주요는 이제 타이어를 생산하는 틀이 바로 몰드인데 네.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09년에 마스텍이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사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이제 40여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타이어 어떤 금융 시장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타이어 금융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네네. 왜 많이 못 들어봤을까요? 몰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세부 부품이 예를 들면 타이어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딱 아, 드러날 텐데 네.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또 접할 수 있는 것이라 뭐 사실상 크게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만큼 이 세와 IMC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거 없나요? 일단은 그 실적하고 공모 일정이 가장 좀 중요할 것 네. 같긴 한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2,471억 원, 영업이익이 330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희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한 2,9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3일과 4일쯤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가 한 16,300원 정도에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고요. 청약은 10일에서 11일 이때 이제 한국투자증권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NS홈 쇼핑, NS 쇼핑이죠. 명칭을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NS 쇼핑과 세와 IM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NS 쇼핑은 공모 상장 예정일이 오는 27일이네요. 네네. 그리고 청약일이 16일부터 17일까지고 세와 IMC는 청약 기간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9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예정 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세와 IMC와 그리고 NS 쇼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